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베비도지코인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윗 소식인데 세토 EX라는 거래소에서 ERC 체인을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이코노미 저번에 이제 거래소 상장했다고 말씀드렸고, 세토 EX가 두 번째로 이더리움 체인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호재 소식이긴 한데, 이게 거래소가 보니까 22년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팔로워가 4.3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자체도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거래소 형태가 아니고 약간 좀 덱스 거래소랑 합쳐진 모습이어가지고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체인상에 전송될 수 있는 소통을 만드는 거는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나온 거 사용해라 이런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체인상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어제랑 이어가지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리고 가격상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주면서 베비도지도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지만 어쨌든지 간에 온체인상에서의 뚜렷한 변화는 다는 게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데,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SEC가 바이낸스를 때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좀 얼어붙는 모습 나왔는데, 블랙록이 ETF 승인 신청을 SEC한테 하면서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ETF, 현물 ETF를 신청한 그 기관 투자자는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그리고 어제 또 위즈덤트리라는 미국 자산운용 11위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가 또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도이체방크 은행이 가상자산 진입을 하면서 그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커스터디가 뭐냐면은 그 수탁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가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걸 USB에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보안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보관하는 방법을 USB에다 하던지 아니면은 그 뱅킹 안에 있는 콜드 월렛에다가 보관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던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물량을 함부로 개인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은행에 맡겨가지고 수수료 일부를 내고 하는 거를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한다. 어쨌든지 간에 독일 제일 큰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이 비트코인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뉴스가 나온 게 어제 EDXM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큰 자산 운영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EDXM이라는 거래소를 또 별도로 만들었다. 이게 왜 별도로 만들었냐면은 작년에 FTX 사태가 있으면서 이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운영을 그 기존의 그 레거시 전통금융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기존에 그 만들어진 거래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나 그 리스크가 크고 그 뒤에서 어떤 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관들이 믿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 기존의 전통 금융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래소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주 타겟이 일반 유저들이 아니라 이런 기관 투자자들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이 소식이 들리면서 라이트코인이라든지 그 기존의 1세대 코인들, 그런 그 1세대 코인들에 있어가지고 특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월렛이 만들어지는 그 주소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바이낸스 인가를 철회를 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라 키프로스랑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바이낸스 인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고팍스라는 거래소에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통 금융 세력들이 만든 거래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정부인 그 SEC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레거시 금융을 굉장히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기존의 이제 크립토 시장의 제1의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을 당하고 있다. 뭔가
시나리오처럼 SEC가 바이낸스를 공격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 뒤에 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ETF 승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뉴스가 터지면서 딱딱딱 맞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음모론이지만 미국에서 혹은 SEC에서 의도한 이런 그림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주요한 이제 이렇게 하락 채널선을 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상승세가 단순하게 이제 숏스퀴즈, 즉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숏 포지션 물량을 이 보라색으로 볼 수 있는데 어제 상승을 했을 때 이 물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현상이 숏 포지션 반대 매매에 의한 숏스퀴즈가 아니라 현물 매수를 통한 견고한 상승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고무적인 상승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지표가 50%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에 들어가는 자금줄이 묶이거나 아니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베비도지코인 언제 오르냐라고 봤을 때는 오르긴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이렇게 비트가 상승을 했다가 이런 조정 국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베비도지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시기다.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비트가 여기 하락을 하고 민코인도 같이 하락했지만은 이 4월 20일경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밈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알트코인을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전의 그런 폭발적인 페페와 같은 모습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